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어제 시장이 상승하면서 네. 그래도 참 아슬아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야금야금 위로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반가웠던 것이 대장주들이 좀 가주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원한 면도 있더라고요. 일부에서 이제 반도체 차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제 상승은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연속성을 띠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기 중요하죠. 때문에 네. 최대한 이 호들갑 떨지 않고 조금 차분하게 지금 이 시점을 잘 두드려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 상승의 연속성 그리고 수급의 매수 연속성이 있어야 될 테고 아시는 것처럼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또 박자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기와 관련된 전략들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먼저 네.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까지 올리려던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최저세율을 15%로 제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 규모를 1조 달러로 낮추고 법인세 인상안을 제외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긴축 우려와 또 밈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07%, 0.3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3%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전일 대비 0.72% 오른 3,247.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도주의 반등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고치인 3,249선을 돌파할지도 시장의 관심입니다. 지난 1분기 국내 기업의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통계에 따르면 1분기 국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은 약 8조 1,2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8% 늘어난 규모입니다. 돈은 많고 네. 투자액도 정말 많고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주가는 뜨뜻미지근했어도 하반기에 기대해볼 만한 업종군들은 충분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반영을 못했다라는 건 말씀 주신 대로 상승 재료가 남아있다라고도 또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일단 늘 꼼꼼하게 정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시장 회복세와 신차 판매 호조가 더해져 연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증시 호황에 힘입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증권사 57곳의 당기순이익은 2조 9,888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13.2% 증가했습니다. 최근 스펙주가 이상 급등락을 보이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난 스펙주 20여 개로 거래소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투자뉴스 7 살펴봤고요. 이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역시 시장 얘기, 어느덧 최고치 부근까지 왔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들 잘 나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요약본을 이걸 통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2.3%, 2.4%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강한 흐름을 기록했고 또 2차 전지도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박민호 앵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대 상승, 동반 강세 반갑다라는 네. 것. 그리고 이게 이만큼 올랐는데 지수가 그 정도 상승이면 결국엔 이들 두 종목만 올랐다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느낌? 맞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25%, 이 두 종목이 2% 올랐는데
지수 자체가 0.72% 올랐다는 거, 그러면 물론 10위까지밖에 없습니다만은 점점 힘 좀 떨어지는 거 느껴지세요? 그러네요. 더 내려가면 더 떨어지고 파란불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기계업종들 이렇게 강세를 기록했고, 이런 대형주 외에는 여전히 힘없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체감 지수 자체는 어제 그 0.72%보다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러네요. 리더라. 그동안. 계속 팔았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이게 나왔어요. 반가운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다시 반도체 순환매 관점에서 그냥 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연속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고, 시장 얘기를 해봤으면 역시 IT 대형주들에 대한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문제 내려는데 나와버렸어요.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0%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0.24% 영롱앵커는 약세. 그 0%대 될 때쯤 꼭 한 번씩, 지난번 현대차도 짚지 맞아요. 않았어요? 참 좋아하네요. 저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들었잖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연간 지금 수익률로 봤을 때 연초에 급등했던 것들을 그 몇 달 기간 동안 다 까먹어서 네. 이제 다시 제로가 된 거죠. 네, 우리한테는 그래서 1, 2, 3, 4, 5월은 없다 치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네. 삼성전자는 아직 여기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만 올라주면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 지수가 올라가면 대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다 보니까 소외된 대형주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어떻게 포커싱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상승은 반갑기는 했습니다. 연속성 여부는 시간 두고 저희 체크를 해보죠. 일단 반도체 대표 주자들 얘기하니까 당연히 또 장비주 쪽도 봐야겠죠. 네. 어제 반도체 장비, 부품 업종 같이 올라가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요.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저희가 살폈습니다만,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대만이나 중국한테 살짝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다시 한번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1분기에 늘린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잡혔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평택과 이천 등의 시설 투자를 한 것의 영향일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네. 반도체 장비주 괜찮았을까? 이런 의문을 그렇죠. 갖게 되죠. 그래서 한번 소부장 종목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소부장 대표 종목들 몇 가지 한번 분류만 좀 해봤습니다. 예. 소재 쪽에서는 이렇게 세 종목 많이 꼽히고요. 부품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대덕전자, PSMC, 그리고 장비는 전공정, 후공정 나눠서 일부 종목들만 적은 거예요. 원익 IPS, 테스, AP 시스템, 테스나 유니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한 최근 석 달간의 수익률을 한번 열어보면요. 소재 쪽은 3%, 1%, 8% 좀 약하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추천들도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됐어요. 덜했죠. 네.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우리가 장비주 얘기는 많이 나눴었는데 반도체 부품주가 생각보다 괜찮았더라고요. 그러네요. PSMC가 석 달 사이 55, 하나마이크론 30%, 하나머티리얼즈도 양호했습니다. 장비주는 사실 너무나 많고 거기서 조금 희비가 엇갈려가지고, 맞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석 달 사이에 40% 올랐습니다. 그런데 원익 IPS, 강보합, 테스 1%대 그러니까 이게 개별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전반의 기조는 반도체 대형 형님들 못 가니까 이들 종목도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흐름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만약에 간다라고 보는 시각이면 대형주와 소부장에서 한두 개 이렇게 해서 투트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될지 요 반도체 섹터 내 투자 전략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그래서 포트 비중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면서도 어제 했던 얘기의 연장선인데 금융지주 얘기하면서 이런 좀 빠른 순환매에서 포트폴리오 밑에 좀 깔아줘야 되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증권사 얘기를 이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증권사 1분기 순이익이 이게 전분기 대비했을 때 113%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57개 증권사의 순이익을 합쳤더니 3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증권사의 1분기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이익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4.4%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포인트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0.9%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증권사가 이 ROE 보니까 스스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구나. 둘, 앞에 지수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거래 대금 많은 것처럼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증권사 돈 많이 벌게 해줬구나.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했는데요.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거래 대금 늘어나면서 수탁 수수료 추이 늘어나고 네. 여기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한 색깔 있죠. 이 진한 색깔이 수탁 수수료거든요. 여기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IB 부분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탁 수수료 쪽으로 계속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증권사들은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님들 덕분에 네. 증권주들이 강세를 기록하는데, 여기에다가 어제 배당주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 높은 종목 찾아보면 꼭 증권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6%에서 높으면 7%대 배당 수익률 보여주는 증권사도 적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깔아줄 수 있는 종목으로 증권주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의 변동에 대한 불안이 가만히 된 건지 최근에는 좀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또 리츠주도 배당 그렇죠. 성향이 높다 보니까 요즘에 또 관심도 받고 있는데 요런 거 관련해서 증권주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다양한 질문거리를 안고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옮겨볼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 기사들 보면 이미 이제 외국인 다 돌아왔고, 네. 그거 좀 뚫을 것처럼 기사 제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그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네. 어저께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꾸역꾸역 올라왔었고, 네. 어저께는 거의 뭐 장중 보면은 거의 종가선은 신고가 갈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러지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귀환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계속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좋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왕의 기한이라고 할까요?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현대차, 뭐 기아,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번 주에는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일단은 그 시장 악재가 한 4, 5월, 한 2달 동안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 4%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IT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 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실적 앞에는 장사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막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을 본다라면 올해 그렇게 뭐 많이 올랐다고 말할 수도 없는 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도 철강주들은 오히려 이번 주에
좀 지속적인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걸 본다라면 조금 성장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6월, 7월까지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현상인 단순 순환매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하나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추천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해달라고 탑픽 꼽아달라고 하면 사실 이런 대형주보다는 뭐 수제 장비 부품주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야,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물론 투트랙 전략도 있습니다만 그쪽의 비중들을 다시 좀 투자 의견을 낮추고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뭐 낙수 효과라는 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코스닥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코스닥은 5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면 결국에는 좀 대형주 장세가 먼저 움직이고 중소형주 장세가 좀 따라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그러면서 이제 한 6월 중순 이후나 7월부터는 또 코스닥 흐름을 좀 보면서 중소형주로 가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큰 흐름은 변화된 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업체들이, 주요 국가의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 확대는 특히 미국 투자 확대랑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장비, 소재, 부품주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에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어떤 뭐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각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5월 초까지 해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에 따른 좀 차익선 매물이 많이 또 나왔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V자 반등으로 갈 것이냐로 보기에는 조금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은 약간 순환매 성격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할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이제 매수해놓고 좀 길게 보시기에는 조금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추세가 좀 살아있는 기업들 중에서 좀 보신다라면 뭐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코스닥 시장처럼 고점에서 확 밀려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조금 찔끔찔끔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고점에서 약간 기간 조정 성격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좀 추세가 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선별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중소형주로 이제 관심 종목들 미리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 그러니까 약간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좀 집중을 하자. 알겠습니다. 리노공업과 유진테크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떤 이슈나 뉴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셨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낯간지러워서 이거 잘 안 하는데 보시면 걸을 타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 유창희 대표께서 다 탑픽으로 세워주셨던 종목들이라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는 그러면 우리 만족하고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어요? 뭐 SO일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도 전 뭐 한 $70 이상 돌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고 또 성수기 시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O일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대까지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주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왔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한 22,000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SM하고 두산중공업, 대우건설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에 특히 뭐 두산중공업은 좀 많이 올랐죠. 아니 차트가 90도로 올라가 버려요. 예. 뭐 백신 접종 그 차트처럼 올라가고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세 종목은 이슈들이 이미 다 나왔어요. SM도 지분 매각에 대한 어떤 얘기들 나왔고, 대우건설도 M&A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했고, 두산중공업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조금은 차익 실현 좀 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대한항공하고 인터파크, 파라다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주 약간 테마 흐름이라면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한 37,000원, 그리고 인터파크는 한 7,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추가 상승은 좀 6월 중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과 코너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은 지금에서 차익 실현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은 2차 목표 주가를 세우고 조금 더 기다릴지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고, 방금 나왔던 그 투자 의견 잘 캡처해서 아니면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탑7 이렇게 살펴봤고, 코너 속의 코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더 기대가 됩니다. 앞에서 수익률 봤더니. 예, 창의스픽입니다. 연기금이 사들인 종목을 볼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분명히 이제 어떤 수급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어디에 포커싱 두고 계세요?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6, 7월 장세력이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면 실적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네.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이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은 2달 전이나 석 달 전이나 넉 달 전이나 똑같은 지수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3,100에 3,200 네. 사이. 그런데 5월 달에는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아무 변화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 흐름을 보신다라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보면은 약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좀 약간 공격적인 매수를 현선물 쪽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걸 본다라면 결국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부족하더라도 수급 자체가 좀 받쳐주는 종목은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유는 약간 악재가 이미 4, 5월 달에 좀 반영되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좀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탄탄해요. 코스닥은 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코스피 흐름을 본다라면 어쨌든 계속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는 걸 본다라면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코스피의 한국 증시에 대해서의 어떤 후한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증시가 버텨주고 있는 거에 증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상승 추세라든지 새로운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앞에서 나오는 저희가 언급한 종목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겹치지 않은 종목군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약간 연기금은 흐름 자체가 약간 소비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5월 달에 흐름을 보신다라면. 그래서 소비주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여전히 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은 아까 제가 왕의 기한이라고 했는데 약간 전통 성장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면서 약간 겹치는 종목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현대차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 현대차, 기아 모두 양쪽 다 매수하고 있는데 좀 현대차가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엔터테인먼트, SM 그때 말씀드릴 때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뭐 하이브도 충분히 외국인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카카오하고 삼성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이브라든지 뭐 카카오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차하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약간 바닥에서 이렇게 고점, 그러니까 바닥에서 약간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대응해 보신다라면 그래도 뭐 6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유창희 대표께서 뽑아온 종목들을 보나 연기금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특히 앞에서 또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어떤 시장 상승에 베팅을 하면서 계속 대형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네. 저희들도 프로그램 통해서 한 지난주부터 계속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중소형주에 대한 추천들이 이전까지는 많았다면 다시 한번 대형주로서의 비중 전략도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슈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